북한 또 김정은이 공대공 미사일을 직접 만들었다. 그래서 실사격까지 끝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직은 주장 단계고 영상이 나왔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파병의 대가로 받은 러시아 기술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이 장면을 본 전문가들의 분석, 또 김정은의 의도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에는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보셨지만 이 공대공 미사일, 이건 차원이 좀 다른 그런 무기입니다. 북한이 이걸 개발해서 실사격했다. 그 장면을 지금 보신 대로 공개했습니다. 보유는 하고 있다고 한 게 4년 전인데 그동안은 안 했어요, 실사격을.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한 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파병과 러시아 기술 전수 약속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제 러시아 전쟁에 개입하고 또 북러 관계 정상 간에 뭐 여러 가지 교환이 있으면서 이번 그것이 이제 지난번 구축함, 소위 북한식 그 이지스함과 또 이번에 공대공 미사일, 이자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지금 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4년 전에는 보유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직접 그 미그 29기 북한 저 뒤에 있는 거죠? 예, 북한 공군의 주력기인 뭐 상당히 좀 낡은 무기입니다만 여기다 이제 탑재를 해서 사격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무인기라든지 이걸 목표로 내세워서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뭐 이렇게 무기가 신형화되고 전투력이 향상됐다 이렇게 과시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적으로 러시아 기술을 가져다가 아마 완성한 무기라고 이렇게밖에 달리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카메라를 미그 29에다 달고 가서 또 옆에서 저렇게 찍고 했으니까 저건 조작 영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거의 뭐 저것은 조작하기는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또 러시아에서 저 정도 기술은 주었다고 볼 때 저것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공대공 비행기에서 다른 비행기나 목표물을 향해서 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의 실사격은 아직은 우리나라 K방산도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아주 그 고차원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러시아의 이 기술이 북한에 전수됐다. 그것 아니고서는 이 실사격 훈련 설명이 잘 안 돼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인데 이 공대공이라는 게 비행기에서 비행기를 타격하는 이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이라는 것은 육지에서 쏠 때는 그 지지대가 확실히 있으니까 이 거리나 이런 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거리로 날릴 수 있지만 공중에서 비행기에서 이걸 발사했을 때 그 반동력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높은 기술을 가지지 않으면 이것을 활용할 수가 없는데 북한이 갑자기 4년 만에 저걸 실사격으로서 보여주었다. 이런 것은 전적으로 최근에 러시아에 군을 파견하고 파병함으로써 얻은 대가로 그 기술을 제공받고 그것을 완성해서 이번에 과시해서 좀 북한 내부적으로도 내구력을 다지고 자 우리도 전쟁 준비가 이렇게 잘 돼 있다. 이런 과시가 있고 또 대외적으로도 북한의 어떤 전투력을 좀 보여주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걸 지켜본 것은 뭐 미국뿐 아니라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 합참도 의견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러시아 지원 가능성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완전히 전략화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의견과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공대공 미사일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 지원을 받은 것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북한의 가장
과장 또 기만 이런 또 사례들이 이전에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실험 발사로 이렇게 해본 것과 실제로 완전히 이 전력화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또 이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2035년에 우리는 전력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완전 자체 기술입니다. 그런 만큼 또 북한의 기술과는 좀 차별화된다는 점도 합동참모본부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 재래식 전력이 워낙 낡아서 특히 공군력과 해군력에서는 우리 나라에 한참 밀립니다. 그런데 요즘 그 북한 김정은이 자꾸 이걸 이런 쪽의 기술력을 자꾸 과시하듯이 공개하고 있어요. 자, 이유가 뭘까요? 네, 북한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육군은 포기하고 해군은 방치하고 공군만 챙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나마 공군. 네, 공군만 챙긴데 이번에 공대공 미사일을 공개함으로써 뭔가 공군의 전투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해공군 전력은 대한민국 국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번 해군의 어떤 구축함을 공개하고 지금 또 청진에서는 또 쌍둥이 구축함을 조립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것이 신포나 홍원이 아닌 북쪽인 청진에서 조립한다는 자체가 러시아에서 뭔가 부속품을 갖다 조립한다. 가까우니까. 네, 가까우니까 네. 이런 걸 보여주는데 올해는 북한이 이제 8차 당대회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은 지 마지막 해입니다. 내년 1월에 이제 9차 당대회가 소집될 예정이니까 이렇게 뭔가 군사력 발전에서 5개년 계획이 착착 완성돼 간다. 이런 이제 자신감을 표출하려고 저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러시아 전승절에는 시진핑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는 6월쯤에 김정은이 직접 러시아에 가서 푸틴을 만난다. 이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얘기 나와요. 네, 이것이 이제 6월이면 김정은과 푸틴이 정상회담을 하는 돌시되는 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그 열병식에는 사실 김정은이 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거기에 이제 시진핑이 와서 자기를 째려보지 뭐 29개 나라 국가수반이 오는데 자기를 서열 5위의 의전으로 대우해주지 않지 뭐 갈 비행기도 없지 하니까 못 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6월 정상회담설이 나오고 있는데 모스크바까지 무슨 비행기 타고 가죠? 아마 러시아에서 비행기를 보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과거 싱가포르 갈 때는 시진핑 주석이 비행기를 빌려줬지만 그러니까요. 지금 북한에는 저기 갈 비행기가 없고 그러니까 아마 푸틴이 전용기가 오면 그거 타고 갈 가능성이 있지 열차를 타고 뭐 열흘씩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모스크바까지 가려면 너무 걸리죠? 네, 아마 뭔가 지금까지 밀착되어 온 북러 관계에 또 하나의 그 분수령을 마련하기 위해서 6월 달에 갈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네.